네, 반갑습니다. 사무의 원자 강재입니다. 자, 우리 13강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는 단원에서 여기서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사회적 소수자예요. 우리 사회적 소수자를 아셔야 돼. 요 개념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반드시 나오는 게 이제 빈곤이 있고, 이제 빈곤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너네 뭘 걱정하니? 이 도표로 나올까 봐 걱정하죠? 도표. 이거 도표로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도표로 절대 나올 일이 없어요. 막 교육, 주거, 의료, 생활, 막 교주, 의생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무슨 근로 장려금 이런 거 도표로 나올 일이 절대 없다. 개념으로 나오지만 선지에서 약간의 계산을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도표처럼 뭔가 우리가 표를 해석하고 재구성하고 그러는 것처럼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뭐 상대적 빈곤 인구가 절대적 빈곤 인구의 몇 배냐, 전체 인구에서 뭐 빈곤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냐, 뭐 이 정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선지를 갖고 도표라고 한다? 그렇게 따지면 숫자가 나오는 건 다 도표잖아. 그럼 뭐 2점, 3점 뭐 이런 것도 다 도표야? 그런 건 아니죠. 도표로 나올 일이 없고요. 세 번째가 이제 너네들이 이거 내가 아직도 고민인 게 성불평등 도표가 나와요. 음. 얘는 이제 도표로만 출제가 되는 유형인데, 제가 정말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올해 수능에 안 나올 거예요. 성불평등 도표는 올해 수능에 안 나올 겁니다. 나를 믿어. 이유는 묻지 마세요. 안 나온다면 안 나오는 거야. 부분 3개만 나올 거야. 계층이동, 그다음에 부양비,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이렇게 3개만 나올 거고, 성불평등 도표는 안 나올 거야. 제가 여기 수능 완성에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풀어는 주겠지만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올해 기출 강의도 다 뺐어요.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단원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주요 기출부터 좀 볼게요. 자, 얘는 23년도 7월 학평인데 문제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회적 소수자 A부터 E까지라고 나오면은 이 A부터 E까지의 등장인물이 각각 어떤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 사회적 소수자가 됐는지 그걸 좀 같이 정리해 주면서 푸는 게 좋은데, 우리 A부터 볼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실패하던 A,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A는 일단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었고요. 지인의 소개로 대형마트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데 A는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게 됐대. 그래서 여성이면서 얘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다. 이에 북한 이탈 주민인 자신에 대한 주변의 차별적 태도에 고통받던 B, 얘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고요. B와 이주 노동자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던 C, 얘는 이주 노동자죠. C가 손을 내밀고 그들은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 그래서 이렇게 셋이 같이 투쟁을 하고 있죠. 영화 2를 볼게요. D는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잃게 장애인이 된대. 여기까지 읽고 D가 사회적 소수자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사회적 소수자인 거야. 이후 D는 주변 사람들부터 장애로 인한 차별 대우를 받게 된다. 그쵸? 여기가 이제 장애인으로 인한 차별인데, 이 장애는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잃게 됐기 때문에 후천적 장애인이에요.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되지만 수능은 채 살아가는데, D의 자녀 E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차별을 극복해가며 일단 차별을 받았었죠. 그래서 얘도 이제 장애인데, 이 장애는 선천적 장애입니다. 로스쿨에 진학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E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는 법률 전문가. 얘는 이제 법을 만들려고 막 했나 봐요. 1번 보시면은 A는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죠? 여성이라는 집단 하나, 그다음에 비정규직이라는 집단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중첩되어 나타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A는 수적 열쇠. 답이 아니에요. 3번, B는 북한 이탈 주민은 C와 달리가 들렸죠? 모든 사회적 소수자는 주류 집단과 구별되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으로 인한 차별을 받습니다. 4번, D는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이죠? 선천적 요인이 틀렸고요. 5번, E는 선천적 장애인은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냐? 얘도 지금 막 법을 만들고 그랬는데 얘네들도 투쟁을 했기 때문에 달리가 틀린 거죠. D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 이제 2, 3 수능 19번인데 얘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서 다음 자료에 A부터 E까지의 대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A, B, C, D, E를 정리해 줄게요. 자, A는 전쟁을 피해 홀로 이주해온 어머니 B와 어린 시절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된 아버지 C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B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힘들었고 B는 일단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고요. C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C는 장애인인데 얘는 어린 시절 사고로 시각장애가 됐기 때문에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도입되어 C는 안마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로 될 수 있도록 한 제도에다가 체크를 해두시고 얘가 지금 적극적 우대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C는 적극적 우대 정책에 혜택을 받은 거지. 그지? 같은 시기 안마사가 되고 싶어 했던 비장애인 D가 국가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적 가치가 높아졌다. 지금 D는 적극적 우대 정책 때문에 역차별을 경험했고요. 이를 지켜보던 A는 시각장애인을 대변하는 법조인이 되어야겠다 다짐했고 법을 공부하러 갑국에 유학을 갔는데 외국인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죠? 그래서 A가 지금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난민 여성으로서 차별받았던 B. 그래서 이제 B도 여성이면서 난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얘기가 뒤에 나와 있는 거고요.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A는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법률에서 입사했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밑줄 쳐봐.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이게 적극적 우대 정책이지. 요거에 요건을 충족하여 입사한 E라 그랬기 때문에 E도 지금 장애인이고 근데 얘네가 아니라 E는 선천적 이유인지 후천적 이유인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얘도 적극적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인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지금 뭔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A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번 A는 B와 달리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둘 다죠. 달리가 틀린 거고 둘 다 이제 두 가지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B는 지금 여성이자 난민인데 이 난민이 후천적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C와 달리가 틀렸죠. 장애인, 후천적 장애인이었으니까 둘 다 후천적 요인으로 차별을 받았고요. 3번 D는 E와 달리 주류 집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게 아니라 역차별이라는 거는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주류 집단이 차별을 받는 거를 역차별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거죠. 틀렸고요. 4번 A와 D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냐? 아니죠. A랑 E죠. E. 5번 C와 E는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이게 이제 적극적 우대 정책이죠. 둘 다 적극적 우대 정책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1번부터 좀 볼게요. 자, 각국에서는 땡땡 종교의 영향으로 엄격한 신분제가 운영됐는데 의국의 주류 종교인 네모 종교가 각국에 전파되었고 이후 50년 정도는 신분제 질서를 부정한다는 이유로 네모네모 종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았다 했잖아. 네모네모 종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았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요 네모네모 종교가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분제가 폐지된 현재에는 종교 신자들에 의한 차별이 사라졌고 오히려 이게 기본 질서로 자리 잡았대. 근데 이제 얘네가 사회적 소수자였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소수자가 아닌 그런 소수자가 아닌 집단을 우리가 주류 집단이라고 부르거든요. 음. 사회적 소수자였다가 주류 집단이 된 게 나오기 때문에 뭐 결론은 이제 상대적이다.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규정 기준이 상대적이다. 뭐 이런 게 이제 결론이겠지. 1번 보시면 규정 기준은 다양하다. 답이 1번인가 봐요. 아니네. 3번이죠, 3번. 규정 기준이 다양하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죠. 그 다음에 차별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냐. 뭐 사실 이것도 이제 일시적으로 이 시기에만 차별을 받은 거긴 하지만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죠.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그 다음에 인식을 갖는다는 얘기 없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는 좀 알아도 음, 우리 사회적 소수자가 수적인 열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소수의 주류 집단이 다수의 소수자를 지배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남아공에서 백인들이 남아공 전체 인구의 10%밖에 차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0%에 해당하는 백인들한테 사회적 차별. 그래서 막 흑인은 뭐 버스에 타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흑인 전용 학교, 백인 전용 학교를 나눠서 운영을 하거나 심지어는 막 도로도 구분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흑인은 출입 금지다. 이런 식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 소수자 중에 여성이 있어요. 여성. 우리나라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 비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정말 조금 더 많거든. 0. 몇 퍼센트? 49.8대 50.2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주류 수적으로 열세 있는 집단은 남성이지만 오히려 더 많이 구성하고 있는 여성이 사회적 소수자잖아. 수적 열세가 나오면은 어떻게 판단하셔도 되냐면 그냥 답이 아니다라고 하셔도 돼요. 실제로 수적 열쇠가 맞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적 열쇠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셔도 돼. 진짜 그래요. 나를 좀 믿어줘야 돼. 나 오래 했어, 꽤. 나 좀 잘해요. 그냥 무시하셔도 된다. 답은 3번이고요. 넘어갈게요. 2번. 다음은 각국의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ABC에 대한 차별 양상. A부터 보시면 정치인이 되고 싶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대. 그래서 우리 사회적 소수자가 나오면은 이 문제풀이 방식을 제가 좀 써줄게요. 여러분들이 수능 현장에서 이 단원을 풀 때 체크해줘야 되는 거는 몇 가지 없어요. 첫 번째, 어, 어떤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유. 왜 사회적 소수자냐? 어떤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해 있는지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선천적 요인인지 후천적 요인인지를 반드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천적이라고 하는 거라면 뭐 인종,
아니면 선천적 장애, 성별 이런 거죠. 선천적 이유냐. 후천적 이유, 뭐 외국인 노동자.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건너가야 되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후천적이죠. 그다음에 뭐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해서 장애했다. 이런 후천적 장애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규정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종교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소수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선천적이라고 보기도 좀 힘들고 후천적이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종교 같은 경우 후천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종교 국가에서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종교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제 요거 반드시 찾아주시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적극적 우대 정책인데 적극적 우대 정책은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죠. 적극적 우대 정책이 나오면은 요거 체크해 주실 때 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냐면은 일단 혜택을 받은 사람과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로 인한 역차별을 경험한 게 있으면은 역차별을 경험한 게 있으면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는 제가 그냥 여기 계속 써놓을게요. 이렇게 문제 풀 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얘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나와있죠. 흑인이라는 이유. 얘는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이고요. 인종으로 인한 차별도 가능합니다. 얘는 이제 선천적인 거고. 그 다음에 B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낮은 임금을 받고 있죠. 얘는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후천적 요인이죠. 이제 후천적인 요인인 거고. 그 다음에 편의점 알바를 하고 싶지만 신체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매번 취업이 거부당한다. 얘는 이제 장애인인데 우리 장애인은 항상 구분해 주실 게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를 따져 주셔야 되거든. 얘는 나와 있지 않죠. 알 수가 없습니다. 기억 A는 B와 달리 선천적 요인, 그쵸? 선천적 요인에 차를 받고 있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 B, C는 모두 경제적 측면에서 지금 보시면은 낮은 임금이죠. 이게 경제적 자원이야. 그 다음에 취업을 못하는 건 돈을 못 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취업 얘기 나오면은 얘도 경제적 측면입니다. 경제적 측면 차별 답이 될 수 있어요. 니은. 그다음에 C는 문화적 특징이 아니라 얘는 신체적 장애를 가졌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문화적 특징이 아니라 신체적 특징이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문화적 특징으로 차별받는 거는 뭐냐? 얘도 신체적. 얘도 신체적이죠. 이런 게 이제 문화적 특징이지. 그다음에 종교 이런 걸로 차별받는 거. 외국인 노동자 이런 걸로 차별받는 거. 그다음에 성소수자 이런 것도 다 문화적 특징이죠. 리을 A는 인종은 이거 그냥 답이 아니에요. 수적 열쇠 틀렸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계속 추가를 해나갈 건데 이 선천적 요인이라는 표현이 비속적 특성이라는 표현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득적 요인이라는 표현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어, 얘는 언제 나왔냐면은 노인이 나왔어요. 노인. 노인. 그러면은 우리 귀속 지휘할 때 이 귀속이라는 표현을 배웠는데 얘는 노력이나 의지 없이 자연적으로 획득되는 거지. 획득되는 거. 그럼 봐봐. 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면은 노인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더라도 그냥 나이가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획득되는 거잖아. 그래서 노인은 귀속적 특성이에요. 그다음에 선천적 장애인도 그 사람이 선천적 장애인이 되기 위한 노력이나 의지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귀속적 요인 맞고, 생득적 요인도 맞아. 생득적은 날생의 얻을 득이거든. 너 태어날 때부터 얻고 태어난 거야. 성별 이런 거죠. 근데 노인이 생득적 요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막 대머리야? 어. 근데 태어날 때 원래 대머리인가? 아니죠. 머리털이 좀 있죠. 애들 보면 약간 키위 같잖아. 또 생득적 요인은 노인은 생득적 요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선천적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선천이라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표현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게. 밑줄 친 기역부터 릴까지 한번 봅시다. 각국에서는 장애인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이게 지금 사회적 소수자 문제죠. 그 다음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문제에서 이제 경제적 요인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경제적 요인이고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에서 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제도. 이게 지금 적극적 우대 정책이에요. A단체는 오랜 기간 이어져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그래서 얘는 지금 환영했고요. 하지만 취준생 일부는 능력 있는 비장애인의 취업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죠. 기역 보시면은 기역은 경제적 측면이 아닌 정치적 측면? 아닙니다. 정치적 측면이라는 거는 뭐 이제 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뭐 선거에 출마를 못하게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치적 측면이에요. 니은 니은은 적극적 우대 정책 맞습니다. 니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디귿은 채용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가 아니라 똑같이가 아니라 우대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리을은 니은으로 인해 취준생 일부는 적극적 우대 정책이 역차별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답은 니은 리을이고요. 4번이죠. 괜찮죠? 응. 그다음에 4번 볼게. 어, 4번.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성별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호 존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차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성별차별로 인한 오래기간 차별받은 직장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얘네들은 해결 방안으로 얘는 이제 제도적 차원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개인의 의식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볼게요. 갑은 역차별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성불평등 문제잖아요. 역차별이 아니라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2번 을은 적극적 우대 조치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제도적 차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3번 을은 생물학적 성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모든 제도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제도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4번 여자들이 막 군대에 막 가라 막 들고 일어나죠 막. 원래는 이제 걸스 캔도 애니띵인데 이제 군대는 못 가죠. 그죠? 은택이가 얼마 전에 군대 갔다 왔거든. 재밌었어? 모든 제도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4번 특정 성별에 속한 사회 구성원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사람은 없고요. 5번 의식적 측면의 해결 방안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아니죠. 여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얘는 플러스 알파잖아. 그러니까 의식도 개선해야 되고 제도도 개선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성불평등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 지울게요. 근데 이제 성불평등 문제는 항상 체크해줘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인구수랑 그 다음에 임금
요거 두 개 갖고 내거든. 그래서 우리 2000년과 2022년에 2010년, 2010년, 그 다음에 2020년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세 연도에 지금 전체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남성 관리자랑 여성 관리자 요거는 이제 인구 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금 비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남성 임금, 여성 임금 요거 이제 따로따로 구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먼저 좀 해석해 볼게. 전체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면은 전체 관리자가 100명일 때 여성 관리자가 20명이라는 거거든. 여성 관리자가 20명. 그럼 남성 관리자는 몇 명이겠어? 80명이겠죠. 그 다음에 얘도 전체 관리자를 100명이라고 할 때 여성이 40명이면 남성은 이제 60명 되는 거고, 얘는 50명이죠. 그러면은 여성이 50명이면 남성도 50명이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당 남성 평균 임금은 10년이 2000년에 1.5배다. 그럼 봐봐. 얘를 이제 100만 원 번다고 하면은 2010년은 1.5배니까 150만 원 버는 거고, 그 다음에 2020년이 2000이 2배래. 그럼 얘는 이제 200만 원 버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바꿔주면은 남성 평균 임금에 대한 남성 임금분의 시간당 여성 평균 임금이잖아. 그럼 여성 임금이 되겠죠. 그럼 지금 남성이 100만 원 벌 때 0.4는 이제 5분의 2거든. 5분의 2. 그럼 얘는 여자가 40만 원 벌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남자가 150 벌 때 0.5는 2분의 1이니까 여자는 75만 원 벌겠지. 남자가 150 벌 때 여자는 75만 원을 번다. 얘는 이제 남자가 200 벌 때 5분의 3이니까 여자가 얼마 벌어야 돼? 120만 원 벌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전체 관리자 수는 100명으로 갖게끔 제가 이미 맞춰놨어요. 그럼 끝이야. 1번 시간당 여성 평균 임금은 2020년은 여성 평균 임금이 120만 원이죠. 얘가 2000년은 40만 원이잖아. 1.5배가 아니라 3배다 라고 해주셔야 되니. 2번 2020년과 10년의 시간당 여성 임금 차이는 20년과 10년의 여성 평균 임금의 차이는 요거 두 개의 차이니까 얼마냐? 45만 원이죠. 얘는 2020년 시간당 여성 평균 임금 40보다 크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3번 10년 남성 관리자 수는 10년 남성 관리자 수는 60명이지. 얘는 2000년 여성 관리자 수 20명이죠. 20명의 3배다라고 하셔야 되고. 4번 남성 관리자 수에 대한 여성 관리자 수의 비는 얘는 이제 남성분의 여성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2000년은 2020년은 지금 1분의 1이니까 50분의 50이니까 1분의 1이죠. 2000년은 지금 80분의 20이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에 4배 하시면 1이 되네요. 답은 4번이고요. 5번 니은은 기업과 달리 경제적 측면의 성불평등성. 아까 얘기했는데 임금은 진짜 실제로 돈이니까 얘는 이제 경제적 차원인 거고, 그 다음에 관리자 비율 요것도 지금 직원 수잖아. 얘가 이제 여성이 취직을 덜 했다는 거라서 얘도 경제적 측면이에요. 또 우리 사회적 수수자는 항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차별을 받는 거거든. 근데 이제 사회적 차별이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인 게 뭐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든지, 어? 아니면은 뭐 소외가 됐다든지, 응?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혐오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사회적 차별을 하는 거고, 정치적 차원은 이제 권력의 획득에 제약이 있는 거죠. 정치 권력을 획득하려면 당연히 선거를 나가야겠는데, 뭐 장애인이라서 낙선했다든지, 아니면 공천을 못 받았다든지. 경제적인 거는 뭐 취업이나, 아니면 취업을 하더라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 게 이제 경제적 차별이야. 그래서 이 차별의 요인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답은 4번이고요. 빈곤 주요 기출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20년 3월 학편을 갖고 왔는데 문제가 좋아서 갖고 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각국에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가구를 절빈, 중위소득이 50에 미치지 못한 가구를 상빈으로 규정하는데, 2019년 각국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지만, 이제 이 편 굉장히 중요하다. 상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지만 절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라는 표현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뭐를 떠올리셔야 되냐면, 상빈선이 절빈선보다 높다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상빈에는 해당하지만 절빈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존재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만 해당하는 게 전체 가구 중 15%고 상빈 가구 중 50%. 그러면은 상빈 가구가 전체가 몇 가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15%가 전체 상대적 빈곤 가구 중 50%잖아. 이게 2분의 1이라는 거죠. 상대적 빈곤 가구가 30이 되는 거라서 이제 15가 됩니다. 이건 도표가 아니죠. 이게 뭐 도표야. 1번 둘 다 기준이 국가마다 달라요. 틀렸고요. 2번 주관적 빈곤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3번 2019년 각국에서 최저생계비보다, 이 절빈선이 지금 최저생계비잖아. 얘가 이제 중위소득의 2분의 1이죠. 최저생계비보다 중위소득의 50%가 크죠. 4번 19년 각국에서 전체 가구 중, 우리 전체 가구 지금 100%로 잡은 건데 그 중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얘네들이 더한 거니까 35%가 아니라 30%고요. 5번 19년 각국에서 두 개 중 절빈에만 해당하는 가구. 절빈 가구는 얘는데 절빈 가구는 다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하죠. 상빈선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가구는 없습니다. 답은 5번이죠. 6번 넘어갈게. 이제 빈곤이 나왔는데, 아니 내가 좀 불만인 게, 이 성불평등 도표를 왜 넣었나 싶어요. 안 낼 거면은 넣지를 말던가, 넣었으면은 내던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애들은 이것 때문에 걱정하잖아. 안 나온다 그래서 공부를 안 했는데 수특에도 나와, 수완에도 나와. 그럼 해야 되나? 왜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거 왜 넣는 거야? 그냥 빼세요. 수능 완성팀 이거 내년에 빼세요. 안 낼 거잖아. 왜 내는 거야? 그 계급론 계층론,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빠졌잖아요. 안 내니까 5년 동안 안 나왔죠. 얘도 지금 거의 3년 동안 안 나오는데 이거 왜 넣어요? 빼세요. 이거 내신에서 쓰려고 그러시는 거면은 그럼 수능 완성이 아니죠? 내신 완성이죠. 이 빈곤인데 빈곤은 나와요. 빈곤 보시면은 한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 분포를 고려해 파악하는 거는 상대적 빈곤이죠.
근데 A라고 체크해서 틀렸대. 그러면은 B가 상빈이겠지. A는 이제 절빈이 되는 거고요. 그럼 B라고 해서 맞았으니까 가에는 상빈, 얘는 A라고 해서 모르네요. 둘 다라 그랬네. 볼게요. 1번 기역은 절빈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정확한 표현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거야. 인간으로서 누릴 최소한의 삶이 뭐야? 의식주죠. 의식주가 충족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절대적 빈곤이다. 맞습니다. 니은 우리나라에서 B는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 선진국에 나타날 수 있는가? 이건 둘 다죠. 그러니까 가가 아니라 나에 들어가야 되고, 나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거면은 기억은 1점이냐? 맞아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은 이제 모든 빈곤에 해당하는데 답은 4번이고. 얘들아, 내가 빈곤은 요거 하나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빈곤은 내가 몇 가지로 나뉘냐 그러면 애들이 2가지요 이런단 말이야. 그거 맞아요. 근데 뭐랑 뭐로 나뉘냐면 절빈, 상빈으로 나뉜대. 그건 틀려요. 우리 빈곤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주관적 빈곤이랑 객관적 빈곤을 나누는 거거든. 또 주관적 빈곤은 말 그대로 개인이 체감하는 빈곤 상태야. 체감하는 빈곤 상태. 또 주관적 빈곤은 빈곤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요. 반면에 객관적 빈곤은 빈곤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거야. 근데 그 기준이 최저 생계비인 거를 이제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위소득의 50%인 걸 이제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일단 셋의 공통점은 첫 번째, 그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어. 요거는 이제 모든 빈곤의 특징이야. 모든 빈곤의 특징. 그 다음에 이거 사실 5개념인데 다수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내가 이거를 무서워서 5개념이라고 못하겠어. 근데 이거 5개념이라고 하는 순간 모든 강사들을 다 이제 저격하는 꼴이 되거든. 근데 이거 명확한 5개념이야. 뭐냐면 우리 선지에 전체 빈곤율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가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강사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절빈이랑 상빈 중에 큰 값이다 라고 가르쳐요.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절대적 빈곤 가구가 10가구야.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 가구가 20가구야. 그러면은 전체 빈곤율은 20가구라고 가르쳐. 20가구. 응? 모든 강사들의 설명이 그래. 근데 틀린 설명이야. 정확한 설명은 뭐냐면 전체 빈곤율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없는 걸 물어본 거야. 어? 이런 건 없는 거야. 모든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과서를 너네가 한번 찾아봐. 전체 빈곤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교과서가 있으면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호텔 뷔페를 사줄게. 없어, 이런 거. 없는 거를 갖다가 물어보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응?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게 왜 이렇게 가르치게 됐냐면, 이게 이제 21년도인가 처음 등장한 선제예요.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전체 빈곤율이 절빈이랑 상빈을 더한 거다, 이렇게 가르쳤거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최초로 해설을 찍은 분이 이투스에 계신 이 어쩌고저쩌고 선생님인데, 그 사람이 이걸 이렇게 설명해 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강사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문제죠, 문제. 이런 거 없는 개념. 윤리는 하시지, 뭐하러.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다가 나올 겁니다. 7번 볼게요. 음. 빈곤의 유형 A, B. 그래서 A를 보시면은 생존 유지에 필수적인 자원을 확보하는데 소득이 부족한 상태. 그래서 갑은 B의 의미를 A의 의미로, 원래는 이제 B의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이제 B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을은 A를 B의 의미로.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에는 A가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네요. 그래서 B가 이제 절빈이고요. A가 상빈이라서 이제 여기는 상빈의 내용이 들어오죠. 기억. 우리나라에서 상빈을 판단하는 기준선은 중위소득의 50%다. 맞습니다. 니은 절대적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점은 보편적이냐?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매년 통계청에서 각종 지표, 사회적 지표를 활용해서 뭐 취업률, 뭐 실업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적어도 1인 가구가 살아가려면 얼마는 있어야겠더라, 이렇게 매년 발표를 해요. 그래서 매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장소에 관계없이면 그럼 모든 나라에서 똑같아? 그런 거 아니거든. 응?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이면은 100만 원이면 한 달 살 수 있어? 응. 근데 스위스 가서 100만 원 살 수 있어? 한 달 동안? 살 수 있어? 뉴욕에서는? 뉴욕에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70만 원을 살 수 있어? 스위스에서는? 스위스에서 70만 원 살 수 있어? 그럼 내가 70만 원 줄 테니까 스위스 살아볼래? 어. 아니에요. 어. 북한은 좀 그렇고, 뭐 어디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데서는 그 대졸자의 평균 월급이 40만 원이래. 근데 대졸자 평균 월급이면 높은 걸 거 아니야. 40만 원이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 나라의 최저 생계비는 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될 텐데. 어? 우리나라에서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면은 왜 못 살아요? 왜? 술을 세 번밖에 못 먹어? 틀린 선입니다. 디귿. A는 상비는 전반적 소득 분포를 고려 파악하는 거 맞아요. 답은 기억 디귿 2번이고요. 리을. 개인이 주관적으로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를 이제 주관적 빈곤이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8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빈곤이 도표로 나온 건데, 옛날에는 이게 진짜 도표로 나왔었어. 그래가지고 막 빈곤 진입률, 빈곤 탈출률 막 해가지고, 원래는 빈곤이었는데 빈곤 가구가 아니게 된 가구가 몇 명이고, 원래는 빈곤이 아니었는데 이제 빈곤이 된 애들이 몇 명이고 이런 게 나왔는데, 뭐 이렇게도 나오죠. 이거 성불평등 도표네? 씨발 이런 거 좀 내지 마세요, 제발. 우리 채연? 너가 뭐라고 내지 말라 하냐. 얘도 이제 마찬가지야. 내가 아까 찾아야 되는 거는 남성. 지금 여기에는 남성 근로자 수라고 나와 있네. 남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 그다음에 남성 임금,
다음에 여성 임금 이렇게 구해볼게. 제시된 연도 각각 각국의 남성 근로자 수랑 여성 근로자 수가 같대. 그래서 그냥 다 100명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여기는 지금 2천만 원이고 여기는 3천만 원이고 여기 4천만 원이거든. 근데 성별 임금 격차주가 40인데 요거 이제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 봤더니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분의 남성 임금분의 남성 임금 빼기 여성 임금이래. 우리 한번 실제로 계산해 줘 볼게요. 남성 임금 2천이죠. 2천분의 2천 빼기 여성 임금이 40은 5분의 2잖아. 그죠? 그러면은 지금 몇 배가 됐어? 400배가 됐죠? 여기도 400을 곱해주시면 2천분의 800이 돼야 되거든. 그럼 여성이 몇이어야 돼? 1200이어야 되죠. 여성이 1200이 되는 거고. 이게 정석풀이거든? 근데 이제 풀이의 규칙을 찾으시면은 조금 쉬운데,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럼 이제 10년도 해볼게요. 얘는 이제 3000분의 이렇게 쓰는 게 귀찮잖아. 3000 빼기 여성 임금이 얘 5분의 1이래. 얘 3000분의 600이죠. 얘가 2400이 돼야 되는 거지. 은퇴가 너 수학 잘하잖아. 어? 못해? 잘하잖아. 뭐 수학 뭐 다 풀어줄 수 있다며. 우리 칠수생 친구한테 걔 그만뒀어요. 칠수. 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5분의 4를 곱하라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40%잖아? 60, 2000에 60% 받는 거야. 얘는 3000에 80% 받는 거야. 그러잖아. 2000에 60%, 3000에 80%. 그럼 얘는 4000에 몇 프로 받을까? 95% 받겠죠. 그래서 이제 4000에 95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3800 그러겠네. 진짜요. 한번 실제로 계산해 주시면은 아니야 다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4000분의 4000 빼기 여성이 5는 20분의 1이잖아. 그럼 지금 200을 곱해야 되죠? 얘가 이제 200이 돼야 되잖아. 얘가 3800이겠지. 4000분의 200이 돼야 되니까 3800. 이렇게 하시면 끝이야. 끝. 사실 성불평등 도표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기억.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T 플러스 10년이 2400이죠. 이게 화면에서는 이렇게 색 차이가 없다 하대. 2400이죠. 얘가 1200의 2배다. 맞습니다. 기억은 답이 될 수 있고요. 니은 남녀 근로자 간 평균 임금의 차이는 T 플러스 10년은 몇 차이나? 600 차이 나죠? 네, T 플러스 20년은 200 차이 나죠? 그래서 10년이 20년의 3배고요. 디귿 10년 전 대비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T 플러스 10년이. 야, 근데 봐봐. 여기서 지금 뭐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는 지금 중요한 게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이거든?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체 평균 임금도 구해주셔야 돼. 근데 구하는 방법은 그냥 평균이에요. 왜냐면은 남성 근로자 수랑 여성 근로자 수가 같기 때문에 임금도 정 가운데 있을 거란 말이야.
전체 평균 임금은 얘는 1600, 얘는 2700, 얘는 3900이 돼요. 인구수가 같아서 그런 거야. 인구수가 달라 얘들아. 만약에 인구수가 여기가 1대1이 아니라 2대1이다 이렇게 되잖아. 인구수가 남성 200이고 여성이 100명이래. 그러면은 가중평균의 원리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남성 인구수가 더 많으니까 남성 인구랑 전체 평균 임금이 더 가까울 거란 말이야. 이게 실제로 800 차이 나죠. 800 차이 나면 3대1로 바꿀게. 그냥 쉽게. 800 차이 나죠. 그러면은 800을 3대 1로 나누면은 한 칸이 200이 되는 거고, 남성이랑 200 떨어져야 돼서 전체 평균 임금은 1800이 돼요. 그건 나중에 나오면 해줄게. 아무튼 그럼 이제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T 플러스 10년은 1600분에 900 증가했죠. 900. 근데 2000년은 2700분에 몇 증가했어? 1200 증가했어? 그럼 0 두 개 빼고 16분의 9랑 27분의 이제 12를 이제 비교를 해주시면은 얘는 절반이 안 되죠. 얘는 절반이 넘으니까 얘가 크겠네. T 플러스 10년이 20년보다 큰 거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2번이고요. 리을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여성 근로자는 평균 임금 상승률이 얘는 지금 2배죠. 2배. 꼭 이거 상승률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배수로 판단하셔도 돼요. 배수. 얘는 지금 2배잖아. 얘는 1.5배죠. 그러면 증가율은 누가 크겠니? 2배가 크겠죠. 여성 근로자가 높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빈곤이에요, 빈곤. 제가 사실 안 풀어보고 와가지고 좀 쫄아 있었는데 사실 쫄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사실 족밥이거든. 이러고 이제 마지막에 틀리면은 은택이가 하루 종일 놀리겠죠. 히히 족밥 이러면서. 9번 AB가 절빈 상빈 중 하나인데 일단 찾아볼게요. 갑국은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A는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파악한대. 그럼 A가 절빈인 거지. 아니, A가 상빈인 거죠. 이제 B가 절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선 요게 뭐야? 요게 최저생계비잖아. 중위소득이 나왔는데 이거를 중위소득의 50%로 바꿔주면서 얘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만들게요. 상대적 빈곤선을 만들면은 얘는 이제 1750이 되고 얘는 이제 3500이 되겠지. 또 우리가 실제로 빈곤선을 좀 그려주면 유리한데 여기 지금 T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10년이 있고 지금 1750이 여기 있고 이게 상빈선이죠. 그 다음에 2000이 여기 있죠. 이게 절빈선이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10년은 상빈선이 위에 있잖아. 절빈선이 밑에 있고. 1번부터 볼게.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는 주관적 빈곤이고요. 2번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절대적 빈곤이 나타납니다. 우리 두바이에도 거지가 있죠. 너 왜 코를 파고 있니? 아니요. 근데 이제 애들이 많이 부르는 게 우리 절대적 빈곤은 경제 성장이나 또는 산업화로 일부 해결할 수 있어요. 완전 해결은 못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끝나고 50년대, 60년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나무 껍질을 막 물에 불려가지고 막 씹어 먹고, 막 미군 부대에 막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부대찌개잖아. 어? 그다음에 막 옷이 없어가지고 겨울에 막 얼어 죽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 물론 있겠죠. 있겠지만 그게 이제 50년대, 60년대만큼 많냐고. 진짜 막 한 달에 한두 명 거의 뉴스에 나오잖아. 굶어 죽으면 사람이. 그다음에 막 옷이 없어서 얼어 죽고, 막 집이 없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집이 있는 건 쉽지가 않죠. 집은 뭐 저도 없어요. 그런 거는 경제성장이나 산업화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완전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더라도 일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상대적 spek타클의 공통점이죠. 그다음에 4번 T년 각국에서 절빈이 아닌 상빈 가구. 우리 상빈 가구는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인데 얘네는 다 절대적 빈곤선 밑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 가구면서 상대적 빈곤 가구죠. 그래서 절빈이 아니면서 상빈일 수는 없는 거지. 이게 포함 관계라서 그래요. 5번 T 플러스 10년 각국에서는 상빈이 아닌 절빈 가구. 그지? 얘는 지금 절빈인 애들은 다 상대적 빈곤 선 밑에 있으니까 다 상빈 가구죠. 그런 가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요. 넘어갑시다. 10번. 표는 각국의 빈곤 관련 지표인데, 우리 1970년과 그 다음에 2020년에 절대적 빈곤 가구와 상대적 빈곤 가구를 파악해 볼게요.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같고요. 70년에는 절대적 빈곤 가구가 100가구래. 그 다음에 여기는 80가구인데,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 절빈 중 상빈의 비율이 80%래. 그러면 절빈 100% 중 상대적 빈곤가 80%면 상빈이 몇 명이야? 80명이죠. 그럼 이제 절대적 빈곤선이 높겠지. 절빈 인구가 많으니까. 실제로 선을 그려주시면은 절빈 인구가 상빈 인구보다 많으려면은 선도 절빈선이 상빈선보다 높아야 돼요. 2020년에는 절빈 중 상빈의 비율이 100%래. 그래서 요거를 80이라고 하면은 큰일 나요. 보시면은 상빈 중 절빈이 80%잖아. 봐봐. 상대적 빈곤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는 80명이죠. 얘가 80%라는 건 100분의 80이잖아. 그러면 상대적 빈곤 가구가 80이 아니라 100인 거죠. 상대적 빈곤 가구가 많으니까 선이 여기가 이제 상빈선, 여기가 이제 절빈선 이렇게 되겠죠. 기억. 1970년에는 이거는 진짜 얘들아 이거 평가에서 나온 선지인데 봐봐. 절대적 빈곤선이 최저생계비죠. 그러면 상대적 빈곤선이 중위소득의 2분의 1이잖아. 봐봐. 지금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2분의 1보다 커요. 크잖아. 근데 지금 얘는 중위소득의 2분의 1인데 여기서는 중위소득이라고 했죠. 그럼 실제로 그냥 2를 곱해봐봐. 2를 곱하시면은 2 곱하기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보다 크다가 되거든. 중위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보다 작다가 맞는 말이지. 이거는 실제로 평가원에서 나왔던 선지야. 중요해요. 기억은 맞아요. 니은 20년에는 상빈이 아닌 절빈 가구. 절빈 가구는 다 상빈 가구잖아. 존재하지 않고요. 디귿. 상빈 가구 수는 20년이 100가구죠. 얘가 70년 80가구보다 20가구 많다. 맞습니다.
답은 기역, 디귿해서 2번이고요. 1. 절빈 가구와 상빈 가구에 모두 해당하는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얘는 상대적 빈곤이 80명인데 절대적 빈곤이 100명이려면 여기가 이제 20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절빈이 80명이면 상빈에만 해당하는 건 20명이야. 그래서 요거 둘 다에 해당하는 애들은 80명으로 같습니다. 많다가 이제 틀린 거지.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한 연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3강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 빈곤이랑 사회적 소수자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14강에서 볼게요.